음식점하면 다 100년 역사야. 막 3대, 4대, 5대. 인정치 오타쿠가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과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게 한계점에 드러낸 거 아니에요? 돈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경제. 트랜지스터라고 있죠. 그게 뭐예요? 그거 모르십니까? 트랜스젠더는 알거든요, 제가. 트랜지스터는 뭐지? 안녕하세요. 경알못들의 핫플이 되고 싶은 우인의 경제유치원에 와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종우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약간 너그러운 선비. 네, 반갑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 약간 그런 느낌, 귀티가 막 흐르시긴 하는데 그래요? 뭔가 그 거칠면서 다양한 매력을 갖고 계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네. 집사람이 들으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아, 그럼요. 센터장님 같은 분이랑 결혼하셨으면 완전 위너죠, 위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 컴플렉스 중에 하나가 네. 왜 여자들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도 예. 와이프님하고 사이는 좋으시죠? 아, 좋죠. 아, 그러면 안 되죠. 천하에 없는 우리 그 와이프인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종우 센터장님과 선생님과 부동산 얘기했었어요. 일본과 비교해 가면서. 예. 일본 경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일본 여행 갈 때마다도 궁금했던 게 무슨 음식점 하면 다 100년 역사야. 막 3대, 4대, 5대. 우리나라는 10년만 돼도 막 대단한 맛집인데 그렇죠. 일본은 왜 이렇게 장인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대를 이어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나 일들이 많은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이 어디일 것 같아요? 기업이요? 예.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100년. 100년? 네. 100년짜리 기업은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저기 뭐 활명수 만드는 동아지아. 100년 됐어요? 그게 100년 됐어요. 그다음에 두산그룹. 그게 제일 처음에 두산상해가 만들어진 게 100년 넘었어요. 우와. 그러니까 100년은 너무 짧은 거고요. 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은 600년도에 만들어졌던 일본 기업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대충 보게 되면 1400년이 좀 넘었죠. 이 기업이 아직도 일본에 있다고? 그 기업이 아직도 일본에 뭐 있어요. 하는 회사예요? 뭐 하는 기업이냐면 절을 1400. 보수해 주는 기업. 절 고쳐주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업. 우와. 그 기업이 1400년 정도 돼서 가장 오래됐습니다. 일본이 약간 요런 쪽에 기질이 있네요. 예, 하나를 그렇죠. 하면 계속 계속 오랫동안.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네. 학자들이 많이들 얘기하기로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섬나라니까 외부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옛날에는 이제 봉건제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정한 땅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성주가 있고 그 밑에 사람들이 뭐 무사도 있고 그다음에 농민도 있고 상공업자도 있고 이렇게 해서 딱 정해져 있는 형태인데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일본이요? 예, 그렇죠. 네. 이제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신분적으로도 그렇고 네. 외부로 나갈 수가 없는 형태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옆으로 못 나가기 때문에 밑으로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자기 분야를 계속해서 더 깊게 파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아이고야. 그러면서 그 깊게 파가지고 내가 이 정도의 기술이나 이런 걸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걸 내 자식한테 또 물려주고.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식은 그걸 가지고 또 거기서 한 단계 또 발전을 시키고 가업이 돼서 넘어오는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뭐 네. 몇백 년 된 그 가게,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 이유가 그렇게 돼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일본이 장인 정신도 많지만은 오타쿠들도 진짜 많거든요. 예, 약간 그렇죠. 요런 느낌 예, 때문에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륙에 붙어 있고 이렇게 되면 그 힘이 이 외부로 막 이렇게 뻗어나가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걸 외부로 뻗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중에 이제 자기가 특정하게 어떤 부문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높으면 그 부문을 계속해서 이제 파고 들어가는 형태 이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장인 정신 오타쿠가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과거에는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를 하죠. 아, 뭐 어떤 신뢰를 주니까 제품에 그렇죠. 대해서. 일단 제품 튼튼하고. 자체가 응. 굉장히 튼튼할 뿐만 없고 아주 정교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큰 거를 조그맣게 줄여놓는 거에서 굉장히 그런 거 잘해요? 예, 잘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의 한 그 교수님이 일본 가서 몇 년 동안을 살고 와서 네. 쓴 책이 축소지향의 일본인. 그게 뭐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100만 부가 넘게 팔리고 했었거든요. 분재 있잖아요, 분재. 화분이요? 화분. 네. 그게 다 일본에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나무 분재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 엄청 비싸다던데. 예, 그게 소나무를 줄인 거예요? 예, 줄여서 그렇게 유전자 만든 거예요. 변형 이런 아니, 느낌은 그거는 아니고. 아니지만 종자 변형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건가? 소나무 중에 어떤 뭐 줄기나 이런 거를 가지고 그런 형태로서 다시 만드는 거예요.
이제 소나무까지 네, 그렇죠. 작게 만드는. 네, 그것도 보면 일본의 오타쿠 정신 이런 거와 같이 들어가 있는 그 이제 부분이거든요. 그게 과거에는 일본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예를 네. 들어서 보면 일제하면 다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소니가 워커맨 가지고 한때 세상을 휩쓸어 맞아요. 버렸거든요. 네.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이건 너무나 획기적인 제품이야.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 네. 그렇게 해서 그게 일본이 굉장히 경제가 좋을 때까지는 큰 역할을 했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세상의 컨셉이 바뀐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었는데 전화도 될 뿐만 아니라 문자도 가고 심지어는 인터넷도 하고 막 이런 형태가 네.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범용화되는 형태로서 됐는데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잘하는 걸 가지고 그걸 계속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100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쓰는 건 8% 정도밖에 안 돼요. 맞아요. 나머지 92%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아직도 뿐만 전 아니라 아이폰 동기화를 시켜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100이라고 하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120, 130을 만들면서 하는 거예요. 아. 근데 120, 130을 만들면 뭐 하냐면 가격이 높아지는 형태가 돼요. 근데 그 다음에는 쓰지도 않는 거에 계속해서 가격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은 비싸지고 뭘 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왜 필요한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형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제품을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아무튼 본인은 만족해 하는데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것만 계속 이렇게 이제 돼버리는 거죠. 그게 대충 보면 이제 한 90년대 중반 이때에서 아니면 2000년대 이때에서부터인데 네. 그때에서부터는 쓸데없는 것만을 계속 한다라고 아, 그래요? 생각하니까 계속 이제 일본 제품들이 안 팔리고. 세상에서부터 안 팔리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일본이 이렇게 막 경제에 성장하게 된 주력이 주력은 된 산업은 뭐예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 그중에 자동차. 가장 두드러진 건 전자산업. 전자산업. 예, 두드러지죠. 아, 그러니까 자동차는 전자산업. 독일도 잘 만들고 아, 맞아요. 그다음에 또 미국도 잘 만들고 이런 건데 전자산업은 미국 잘하고 일본 잘하는데 미국보다는 일본이 훨씬 더 옛날에는 제품도 잘 만들고 네. 디자인도 잘 되고 그런 형태였었어요. 왜 그러냐면 트랜지스터라고 있죠. 그게 뭐예요? 아, 그 모르십니까? 트랜스젠더는 알거든요, 제가. 트랜지스터는 뭐지? 트랜지스터가 다 알아요? 사람들 그 다 왜- 모를 건데? 옛날에 라디오를 뜯어보면 파란 기판이 이렇게 있잖아요. 초록색. 네. 거기에 왜 이렇게 다리 있고 이렇게 꽂아놓은 거 있잖아요. 몰라요. 아, 그런 게 네, 있어요. 네. 그거를 제일 처음에 미국에서 개발을 했는데 네. 일본이 그 기술을 미국에서부터 사왔어요. 아. 그러면서 일본은 라디오도 만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뭘 썼냐면 진공관이라고 하는 걸 썼어요. 옛날에 테레비 같은 경우에 보면 TV 켜놓고 네. 내가 화장실 가서 소변 다 보고 오면 그때 정도 이제 화면이 들어오기 시작을 아, 하는 그래요? 정도였어요. 그랬는데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키면 곧바로 나와요. 그래서 일본은 그걸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전자산업이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든지 소형화시키는 걸 굉장히 네. 좋아하잖아요. 자동차 같은 건 소형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없지. 근데 전자제품은 소형화 시킬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일본한테 굉장히 잘 맞았기 때문에 전자산업은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해온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게 한계점에 드러낸 거 아니에요? 일본이 그렇죠. 되게 저성장하고 있다고 예, 하던데. 그러니까 일본의 많은 전자 회사들 지금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사라졌어요. 지금 뭘 먹고 살아요? 그럼 일본은? 일본이요? 그래도 네. 그동안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잖아요. 아, 그래요? 부자가 망해도 3년을 산다는데 일본이 그래요? 걱정해줄 필요는 없겠죠? 예, 그렇죠. 아, 근데 네. 옛날에는 일본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굉장히 아. 부자 나라였기 때문에 네. 지금도 그 돈을 가지고도 많이 살죠. 머저나 이제 대한민국이 일본의 성장을 앞지르는 그날까지 경제 유치원은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일본은 미국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미국을 참 좋아하고 거의 뭐 자기 엄마 아빠처럼 생각하는 것 그렇죠. 같은데. 미국이라고 하면 꼼짝을 못하죠. 왜 그게 무슨 어떤 돈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경제와 어떤 뭐 이슈가 경제도 있었나? 그렇고 그다음에 뭐 국방도 그렇고 모든 것에서 일본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서 그런데요. 네. 영화 보셨습니까? 왜 그 설경구가 그 주연한 역도산. 역도산이 미국에 가서 레슬링을 배워가지고 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미국 사람들이랑 경기를 해요. 이제 서로 짰어요. 역도산이 돈을 주고 네. 네가 언제든
하면 나한테 이게 그 맞아서 져라. 어머나 어머나. 역도산이 미국 선수를 막 때리고 그 하니까 네. 일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텔레비 앞에서 울고 막 난리를 쳐요. 일본 만세 막 이렇게 그걸 하거든요.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일본이 얼마나 열등감을 가지고 있나. 네. 이걸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960년대, 50년대 이렇게 해서 네. 일본 사람들이랑 레슬링해서 막 레슬링 이긴다고 하더라도 네. 그 뭐 우리가 텔레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대한민국 만세 얘기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하죠. 열등감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일등하게 열등감 때문에 그런데 왜 열등감이 있느냐? 네. 우선 가장 가까운 거로는 2차 세계대전 때 서로 싸워서 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전에도 보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서양에 대한 동경을 굉장히 크게 했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일본에서 일본 말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버리고 영어를 우리가 공용어로 쓰자 어머나 미쳤네. 라고 진짜. 하는 얘기가 아주 진지하게 나올 정도로 동경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가 네. 본인들의 힘이 좀 커졌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붙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막 그 청나라하고도 붙고 러시아하고도 붙고 그러다가 다 이기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한번 붙어 죽을 정도로 한번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미국이랑 이렇게 싸워가지고는 도대체 되는 게 아니구나. 큰 힘을 갖고 있는 데는 우리가 이렇게 까불어서는 안 돼.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된 거고요. 그럼 약간 일본은 강한 사람 앞에서 약하고 약한 예.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강한. 제가 예, 좀- 제일 싫어하는 타입의 사람이거든요. 좀 그런 게 있죠. 약간 왜냐하면 그러네요. 옛날서부터 봉건 체제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성주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서 충성을 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그 성을 뺏기면 모든 것들은 다 끝장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이 나고 했을 때에 네. 이게 왜 이러지? 이런 이제 생각을 가졌던 게 뭐냐면 네. 역사 팟캐스트 하시잖아요. 매번 들어도 새롭기 때문에 그래요? 히히 스토리 예.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네. 임진왜란 때에 네. 도성을 버리고 선조가 의주까지 피난을 가잖아요. 네. 일본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목숨 걸고 지켜야지. 성을 버리고 가면 전쟁은 끝나는 건데 왜 가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면 성주에 대해서 충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 이 성주들은 또 그 맨 위에 있는 쇼군한테 충성을 해야 되고 이런 형태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일본한테 맨 위는 그럼 미국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미국이 돼버린 거죠. 아. 미국이 되면서 국방이나 이런 것들도 다 미국이 그 대신해주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미국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이런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 네.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경제가 좋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60년대 이럴 때는 전 세계에서 미국이 굉장히 좋고 했었는데 그게 뭐든지 굉장히 좋으면 그 다음에 자기 힘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힘을 못 이기니까 어떻게 했냐면 월남으로 뛰어들어갔죠. 내가 들어가서 저 까부는 놈들 한 방에 보내버리겠어. 이러면서 월남으로 뛰어들었는데 네. 문제가 뭐냐 월남에 뛰어들어가가지고 정글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형태가 됐잖아요. 그걸 거의 한 10몇 년 동안 계속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이 점차적으로 굉장히 힘이 약해지면서 네.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됐어요. 네. 그 미국이 굉장히 어려운 동안에 어디가 컸냐면 일본이 크고 독일이 컸죠. 그러면서 나중에 막 일본 경제가 엄청나게 좋은 형태가 돼요. 그리고 미국은 도저히 이거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일본하고 독일을 불러서 네.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어려우니 너희가 우리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럼 뭘로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니까 뭘로 도와드릴까요? 일단 엔화를 굉장히 좀 비싸게 해라. 그러면 달러가 이제 상대적으로 싸지니까 많이 수출을 하고 그러는데 도움이 될 거다. 근데 그게 일본한테 좋을까? 보통의 경우 그렇게 되면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일본 경제에 타격을 많이 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거부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미국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들어줬죠. 어머나. 그래서 50원 정도 하던 엔화를 100원으로서 올려버린 거예요. 두 배를. 그거를 한 1년 반 내지 2년 사이에 그렇게 해버리니까 경제가 견디질 못하는 형태가 됩니다. 아. 그 충격으로 해가지고 일본이 그때서부터 경제가 점차적으로 나빠지기 시작해서 네. 지금까지 거의 한 20-30년 동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진 거예요. 그거를 계기로. 그걸 계기로. 그러면 지금쯤이면 일본은 미국을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근데 왜 이런 스미마셍 원래서부터 왜 그러는 거예요? 가장 강자의 얘기는 우리가 그걸 반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뼛속 깊이 강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이후에 나빠지긴 했지만
그게 꼭 다 미국 탓은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에. 그때 이후에 우리나라의 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도 정책을 좀 잘못 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인구도 많이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노인이 되기는 했지만 전부 미국의 탓은 아니잖아.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 미국이 일본의 그런 엔화를 높여라고 해가지고 일본이 폭망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이 계속 하락하는 그렇죠. 그런 예.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래도 미국이니까 괜찮아. 예. 그러면 우리나라는 여기 사이에 껴 있잖아요. 예. 일본과 미국이 그렇게 끈끈하면 우리나라한테는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일본만큼 끈끈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국하고 상당히 끈끈한 관계잖아요. 그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렇게 피해는 되지 않고 오히려 그동안에 이제 끈끈한 관계를 가지면서 일본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진 부분들을 네. 한국이 많이 이제 들어왔죠. 예를 들어서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틈을 파고 들었나? 그렇죠. 옛날에는 소니니 뭐 그다음에 도시바니 이런 데가 전자제품 이런 거를 세계에다 그 내다 팔고 독점했잖아요. 네. 많이. 근데 그게 일본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그 틈을 우리나라가 뚫고 들어와서 삼성과 LG 이런 데가 들어와서 세계 시장에서 그만큼 점유율도 높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었다라고 봐야 되죠.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미국한테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 구조인가 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을 2차 세계대전에서 이기고 네. 뭐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니까 세계를 전체적으로 놓고 우리가 어떻게 경제를 이렇게 쭉 짤 건가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일본도 미국의 편으로서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일본이 미국 백을 믿고 그렇게 오염수 같은 거 방사능 오염수 내가 뿌리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도 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 미국은 반대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 정도는 갖고 있겠죠. 뭐 전 세계가 미국 건가? 진짜 당황스럽네요. 어쨌든 미국과 일본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관계가 끈끈하다는 거.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미국 같은 관계는 안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옛날서부터 어떻게 됐든지 자존심은 굉장히 센. 그럼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계 1등이 미국인데 미국을 제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 위에 있고 그다음에 세계 2등이 일본인데 일본을 제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밑에 있고 남한 북한 북한은 미국을 우습게 보고 남한은 그 일본을 우습게 보고 그런 거. 세계에서 1등과 2등을 가장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아마 자존심상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이종우 센터장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이번 시간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서비스 그리고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